네, 이번 시간은 법적 증빙 특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1번에 보시면 영수증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교부받아야 하므로 영수증 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수증 상 건별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법상 적격 증빙 기억나시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자용 즉 지출 증빙용 현금영 수준까지가 적격 증빙입니다. 이 적격 증빙은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2%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 따지는 거는 건당 따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거 건당이라고 하니까 뭐 9만 원 쓰신 거를 3만 원씩 쪼개서 간이영수증 3장을 들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잡아내려면 다 가산세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업체한테 영수증 쪼개시고 이러는 거는 요즘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금액 월 단위로 그래서 이거를 비용 처리를 어쨌든 많이 하시고 하려면 지급을 좀 귀찮지만 껌껌이 지급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막 묶어서 이렇게 지급하시는 게 아니고 3번에 일용 근로자에 대한 대가 지급은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용 근로자는 뭡니까? 인건비니까 원천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를 뭐 3만 원 이상 지급해서 적격 증빙이 없어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천세 인건비 신고를 했기 때문에 3만 원 넘게 이체하시더라도 얘는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는 법정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자, 종업원 법인은 법인카드를 써야 되고 개인은 사업자 신용카드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그거는 사업자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했을 때 사업자 신용카드로 인정을 받는데 부득이하게 대표님이 본인 홈택스에 등록해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하신 카드로 쓰는 거 얼마든지 대표자 명의의 카드니까 법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홈택스에 등록 안 해서 5년간 전산 데이터로 보관되는 의무가 면제되지 못하는 거죠. 종이로 증빙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게다가 종업원 개인 카드도 이 회사의 종업원 직원이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얼마든지 종업원 개인 카드로도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되고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접대비를 쓸 때 접대비 법인은 반드시 법인 카드를 쓰셔야 됩니다. 종업원 개인 카드로 쓴 거는 법인 접대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학교 학생회 등의 광고 게재 대가 지급 금액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다가 뭐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전단지를 회사 홍보 내용을 붙여서 학교 학생회에다가 돈을 지급했을 때 그 광고비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산서 이체 자체 금액 이체 자체가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뭐 학생회가 생계한서를 발행해 줄 수는 없잖아요. 뭐 단말기 있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로 긁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규에 따른 업무 출장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대가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 출장비도 뭐 밥 드신 거 카드 결제하고 택시는 카드 결제하고 이렇게 해서 실비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사규에 따라서 출장 경비 중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가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네요. 사규에 따른 업무 출장비 중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대가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규에 따른 6번은 제가 일단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기억날 때 말씀을 드리고 패스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부과대상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된다. 공급대가의 2%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접대비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하면 접대비는 1만 원 기준으로 아까 적격증빙 3만 원 기준이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접대비만 만 원 기준입니다. 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미사용했을 때는 이거는 바로 세무조정할 때 송금불산입됩니다. 송금불산입이라는 제약 요건을 불이익을 받았는데 또 가산세를 계산하는 거는 이중불이익이죠. 그래서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10번 이런 거 11번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12번에 여행사에게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법정 증빙을 수령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여행사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데 여행사에서 한꺼번에 고객으로부터 항공비랑 숙박비 그 다음에 자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결제받더라도 숙박비 항공료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못 받지만 여행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용 끊어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월별 통보서도 월별 카드 사용 내역 써있죠. 그것도 법정 증빙으로 본다는 얘기고 판매 장려금의 지급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는 돈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니 판매 장려금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 일비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종업원은 사회특명상 타당한 금액 내에서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내 규정과 계좌이체 내역, 사내 지출 규정에 종업원에 대한 경조사비 규정이 얼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일단 경비 처리가 되고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월회비도 이거는 비영리 단체가 이 월회비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끊어줄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영수증 같은 거 발행해 줍니다. 이거는 뭐 3만 원 넘는다고 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참 업체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장을 할 때 이게 적격증빙 대상인데 안 받았으니까 2% 가산세를 매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니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